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혹시 표범의 장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큰 동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들은 표범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닮았지만 명백히 다른 동물로 가장 큰 녀석의 경우 웬만한 암사자 한 마리의 무게에 버금갈 정도로 덩치가 큰 이들인데요. 바로 제규어입니다. 어느 날 한 동물원에서 합사된 제규어가 호랑이와 싸우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제규어와 호랑이, 이 둘의 피 튀기는 대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규어와 진짜 호랑이 중 더 강한 것은 누구이며 둘의 관계는 실제로 어떠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 제규어. 제규어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포식자로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는 호랑이, 사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남미의 습지와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아주 강력한 동물인데요. 제규어는 표범에 비하면 확연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평균적인 몸 길이부터 표범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체구 또한 더 큽니다. 표범들 중에는 공인된 세계 최대 기록조차 96kg에 머무는 반면 제규어는 100kg 이상 나가는 개체들이 적지 않으며 현재 기록된 최대 개체의 경우 무게가 무려 158kg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150kg 정도의 체급을 가진 암사자들과도 맞먹는 체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규어의 몸무게는 평균적으로 50kg에서 96kg 정도이며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큰 편입니다. 제규어는 사자보다 작지만 쉽게 볼 수 없는 강력한 맹수인데요. 자연에서는 만날 일이 없지만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제규어 한 마리가 사자 우리에 뛰어들었고 사자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는 기사가 2009년에 난 적도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확실치는 않지만 2004년 12월 30일 한 관광객이 동물원에서 제규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아나는 숫사자의 모습을 찍어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없는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어쨌든 제규어가 사자나 호랑이보다 작다고 해서 우습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규어의 강력한 무기들. 제규어는 단지 덩치만 표범보다 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규어는 표범만큼은 아니지만 나무를 잘 타며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물을 꺼리지 않는 고양이과 동물이기에 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브라질의 판타날 습지에서 관찰되는 미기라는 이름의 제규어는 악어를 뒤에서 기습하고 머리 뒤쪽을 물어 단숨에 사냥하는데요. 강한 턱 근육과 목 근육을 가지고 있어 악어의 뒷목을 물고 들어 올리자 악어도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규어의 치악력 자체는 호랑이와 사자에 비해 조금 약한 정도로 고양이과 동물 중 3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크기에 비해서 턱 힘이 더 강한 것은 제규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규어의 덩치가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 작기 때문에 무는 힘도 조금 더 약한 편이지만 제규어의 순간 치악력은 무려 900kg에 달하기에 이 순간 제규어의 치악력은 호랑이와 사자의 것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100kg이 채 안 되는 제규어 한 마리가 360kg짜리 황소 사체를 7.6m나 끌고 갈 수 있으며 가장 두꺼운 뼈조차 제규어는 물어서 쪼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미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왼쪽밖에 보지 못하는 제규어이지만 여러 차례 악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제규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규어의 턱 힘이 강한 이유는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과는 다른 이들만의 독특한 사냥법 때문인데요. 제규어들은 사자처럼 경동맥을 무는 것이 아니라 송곳니로 관자놀이, 뼈를 으스러뜨리는 방식으로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턱힘 덕분에 이들은 바다거북과 같은 거북류를 으적으적 부숴서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장수거북을 비롯한 5종의 바다거북을 포식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데 제규어처럼 거북을 적극적으로 포식하는 고양이과 동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부 판타날 지역의 제규어들은 가축으로 길러지는 소와 야생화된 가축 돼지를 비롯 갈기 늑대와 대자비 여우 등의 다양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먹이의 비율은 다르지만 제규어들은 카이만 악어와 덩치가 크고 무는 힘이 강한 데다 성격까지 사나운 남아메리카 맥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작은 멧돼지처럼 생긴 패커리, 10cm의 날카롭고 강한 앞발톱을 가진 큰 개미알기 또한 제규어의 먹잇감이 됩니다. 제규어 대 호랑이, 승자는 누구인가? 제규어의 생태를 확인해보면 이들 또한 만만치 않은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자와 더불어 고양이과 최강의 맹수 중 하나인 호랑이와 충돌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동물원에서 벵골 호랑이와 제규어를 합사시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 모두 똑같이 몸을 일으켜 세우고 두 앞발을 이용한 난타전이 시작됩니다. 제규어가 빠르게 공격해보지만 체급의 차이 때문인지 쉽게 밀려나고 마는데요. 벵골 호랑이의 무게는 평균적으로도 수컷이 190kg, 암컷은 130kg에 이르며 북부 일대에서는 수컷 평균 체중이 230kg에 육박합니다. 그런 만큼 호랑이의 체중이 실린 공격은 제대로 맞으면 커다란 황소조차도 한 방에 뇌진탕에 걸려 쓰러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두 송곳니가 목에 꽂히는 날에는 1톤이 넘는 인도들소라 해도 꼼짝없이 저승행입니다. 제규어가 아무리 강하고 영리한 동물이라 해도 인간처럼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체급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밀려난 제규어는 다시 덤벼들어 몇 번의 난타전을 더 주고받지만 탐색전에 가까운 몇 차례의 공격 끝에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납니다. 호랑이는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니 들어오지 말라는 듯 목욕탕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요. 제규어는 호랑이가 다가올 때마다 공격받는다 생각한 것인지 사납게 뛰어나오며 호랑이가 들어간 목욕탕으로 몰아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호랑이가 치고 나오자 어쩔 수 없이 계속 물러납니다. 둘은 서로를 경계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전을 계속하다가 사육사가 각자 고기를 쥐어주자 그제서야 조금 진정하는 듯 보입니다. 아무리 제규어가 강력한 맹수라고 하지만 호랑이와 제규어의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물원에서 호랑이 우리에 들어간 제규어는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는데 그 직후엔 어찌 되었는지 찾아낼 수 없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합사가 이뤄진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제규어와 호랑이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후 제규어를 자신만의 우리로 돌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와 제규어는 실제 야생에서는 만날 일이 없기에 이런 사례를 들어 둘의 힘을 비교해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무리한 합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호랑이와 제규어 모두 가벼운 탐색전과 신경전만 했으니 다행이지 호랑이가 크게 화를 내며 전력을 다해 덤볐다면 제규어는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무르 표범과 마찬가지로 제규어 또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입니다.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아름다운 털 가죽을 노리는 밀렵꾼들의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규어는 여러 동물을 먹이로 삼는 적응력이 높은 동물인 만큼 인간의 횡포만 아니면 얼마든지 야생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최고의 능력을 갖춘 동물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무르 표범과 제규어, 두 아름다운 고양이과 동물이 이 마지막 위기를 버텨내고 반드시 살아남아 우리 후손들도 이 동물을 실제로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네요.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